자, 이번 시간에는 낚시를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좋은 습관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 테고요. 그리고 또 낚시를 할 때 실전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그런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필드에 도착을 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채비를 하죠. 보통 이렇게 팔에다가 껴서 채비를 하던 다리에 끼건 기대 놓고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아가지고 캐스팅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럴 때 아주 가끔씩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라인의 코일 현상 때문에 로드 팁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엉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간혹 가다가 초심자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냥 감아서 라인이 벌써 로드 브랭크를 쓸어버리면서 라인이 상하겠죠. 그러면서 혹은 잠깐 딴짓을 하다가 던지려고 할 때 라인이 꼬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캐스팅이 나갔을 때, 아주 강한 캐스팅을 했을 때 루어는 그대로 매달려 있고 백래시는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끔찍한 악몽 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습관을 한 가지 들여서 이런 상황을 좋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낚시를 하다가 그냥 생긴 습관이에요. 채비를 하고 뭘 하고 물에다가 던지죠. 던진 상태에서 늘 이 가이드 부분이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늘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쪽을 향하게, 그리고 팁은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향하게, 그 상태에서 로드를 그냥 한번 툭 한 대 쳐줍니다. 그냥 한번 털어줘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들어서 캐스팅을 하면 거의 꼬이지 않는 그런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거 빠른 동작으로 보여주시면, 하다가 채비하고 뭐 하다가 던졌어요. 그냥 한번 털었다가 들어가지고 캐스팅, 그리고 또 막 회수해서 낚시를 하건 뭘 하건 있다가 뭐 이렇게 보고 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던지기 전엔 항상 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짧은 상태에서도 좀 털어서 이 라인이 꼬임을 확인을 해주고 그냥 캐스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별것 아닌 습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런 습관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이 라인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험성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습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제가 낚시는 텐션으로 시작해서 텐션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고기도 잡고 낚시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텐션 훈련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전 낚시 속에, 일상 속에서 회수를 할 때 픽업하는 순간 피칭 거리로도 픽업을 해보고, 그다음 오버헤드라든지 언더를 던지기 위해서도 인위적으로 픽업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항상 가지세요. 근데 라인이 길었던지 짧았을 때 멈춰서 맞추면서 대부분 낚시를 하겠지만,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던졌어요. 낚시를 하다가 회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길게 오건 짧게 오건 이 텐션을 잡아서 깨트리지 않는 이런 동작을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감으면 원하는 길이만큼 조준이 되죠. 그 다음에 던지고 또 막 했는데 길어. 그리로도 이렇게 돌려요. 텐션을 안 깨트리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던지고 하다가 픽업을 해서 길어도 이렇게 감으면서 돌리세요. 이렇게. 이런 게 별것 아닌 사소한 그런 거지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텐션을 인위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게 컨트롤을 하신다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이 베이트 태클을 다루는데 상당히 능숙해집니다. 우리가 장난감이라든지 뭐든 많이 갖고 놀고 그러면 능숙해지죠. 이 베이트 태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앵글러들은 던지고 뭐 하고 감고 이런 부분에 오랜 시간 익숙해져 있지만, 이런 텐션을 컨트롤해 가면서 다뤄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밍도 좋아지고 이 라인 텐션을 이해하게 되고, 로드를 힘을 빼고 파지를 했을 때 루어의 무게감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텐션 훈련이 절대 깨트리지 않는 이런 훈련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휘어트리고 펴지고, 휘어트리고 펴지고, 낚시가 나갔다가도 픽업을 했을 때 이렇게 감아서 딱 만들어 놓는, 이런 훈련이 됐을 때 좋은 그런 테크닉은, 급한 상황이라든지 주변에 나무가 있는지를 모르고 캐스팅하다 부딪혔을 때도 대처가 됩니다. 급하게 갔다가도 올 때도 이 텐션을 안 깨트릴 수가 있고, 미스 캐스팅이 나갔을 때도 바로 회수를 해도 이런 식으로 안 깨트리고 다시 텐션을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나갔다가도 잘못 던졌어. 그럼 텐션을 잡아서 뱉고 들어올 수 있는. 그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던졌어요. 그럼 착수를 했다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곳이 밑걸림이 심한 철근이라든지 폐구물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던졌다가 아차 하면 바로 빼서
좋다. 기어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편하겠죠. 이런 습관은 그냥 재미도 있을 뿐더러 낚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능숙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항상 또 습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드를 찾았어요. 그러면 낚시를 할 때 제가 캐스팅을 어떤 캐스팅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기본 습관이 초심자 시절부터 배어 있으면 정말 좋은 바로 안전에 관한 습관인데요. 제가 캐스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옆에 나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전후 좌우를 늘 던지기 전에 제가 이번에 안전한 걸 확인을 하고 던졌어요. 근데 사고는 어쩔 때 일어나느냐, 이때 사람이 천천히 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는 안전 확인을 했으니까, 그리고 바로 회수하자마자 던지다가 악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캐스팅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캐스팅하기 전에는 좌우를 항상 살핍니다. 그리고 캐스팅을 하고 낚시를 하는 거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아주 큰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게 해줘요. 그러니 늘 그냥 캐스팅 하기 전에 하여야 할 동작이라고, 습관보다는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전하다 했을 때는 또 장애물, 나의 오버헤드 캐스팅이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항상 인지를 한 상태로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자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쵸, 백스윙을 했을 때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걸 의식하고 본능적으로 언더로 캐스팅을 하겠죠. 근데 입질을 받고 팍 치는 순간 요런 데 땅 부딪혀서 또 로드 부러지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또 습관을 들이세요. 이거를 안전하게 던졌으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입질이 왔을 때 나의 훅셋은 뒤로 넘어가면 안 된다. 왜? 뒤에는 내 로드를 부러뜨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훅셋 빡 했을 때 절대적으로 뒤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각도를 생각하면서 훅셋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습관이 길러지신다면,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어떠한 환경에 들어가도 그런 습관이 본능적으로 작용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면 나무라든지 폴대라든지 정말 막 좁은 그런 곳에서 단 한 번의 접촉도 안 일어나는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미리 사전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백미러를 보면서 방어 운전으로 다른 차들의 간격을 항상 숙지를 하고 있듯이, 낚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숙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도 안전하고 우리 친한 지인들의 안전까지도 저로 인해서 보장이 되는, 그리고 또 그런 지인들에게도 이런 좋은 습관을 알려주는 좋은 그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걸어서 파지를 많이 해놔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기본적인 습관과 동시에 에티켓일 수도 있어요. 차에도 같이 다 집어넣고 가다가 뺄라 그러면 어때요? 서로 엉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로드를 돌립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 방향, 아무 방향으로나. 그래서 이 라인이 11자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이렇게 빙글빙글 깔끔하죠. 이럴 때는 다른 로드와 같이 세워놔도 엉키는 일이 없겠죠.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풀었을 때 그냥 풀어서 내려놓으면 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막 돌리시면서 푸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러다가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 싱커가 로드를 때릴 수가 있고, 저는 절대 그런 식으로 돌리지는 않아요. 잡아놓고 그냥 이 로드를 오래 걸리더라도 하고, 좀 전에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끝에 무리에 조금의 슬랙이 남았을 땐 팁을 내리고 털어요. 그냥 털면 다 풀려 있죠. 그렇죠. 요런 별것 아닌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낚시를 질적으로 조금은 향상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습관 중에 이제는 조금 실전에서 유용한, 정말 조금은 하기 쉬운데 되게 하이 고급 그런 테크닉 전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텀 낚시라든지 웜 낚시, 그리고 하드베이트를 낚시를 할 때는 정말 단순해요. 캐스팅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슬랙 라인이 내비게이션 경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일자로 펴졌죠. 하지만 바람이 불 때는 옆으로도 이렇게 쳐져서 슬랙이 될 겁니다. 그럴 때 감으면 이 슬랙 라인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저한테 오겠죠.
이런 바람이라든지 슬랙라인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똑바로 안 오고 이렇게 틀어서 오게끔, 그래서 인공적으로 장애물이나 이런 곳에 루어가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오는 그런 연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연출을 하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이 슬랙라인을 캐스팅하고 착수가 됐을 때 컨트롤을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예상 경로가 확보가 되죠. 그러면 물속에 내 손 감각으로 돌이나 장애물을 느꼈을 때도 어느 지역에 있다라는 또 디테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캐스팅을 하고 이 슬랙라인이 바람이 불거나 많이 뽑아졌거나 했을 때 막 좀 지저분하게 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착수와 동시에 지금 보시면 바로 슬랙라인 털기인데요. 캐스팅 직후에 착수가 되면 털어줍니다. 이 털어줌으로써 이렇게 떠있던 라인이 자연스럽게 물에 떨어지는 시간보다 제가 털어서 강제적으로 표면에 라인을 다 안착시켜주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표면 장력에 의해서 라인이 수면에 붙죠. 그 상태에서 카본 라인은 천천히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슬랙을 추스리면 바람이 옆으로 강하게 불어도 라인이 안 떨어지고 제가 원하는 궤적으로 루어를 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드베이트건 웜채비던 간에.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라인을 위해서 좀 가까운 곳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캐스팅을 하고 착수가 됐을 때 털어요. 그래서 물의 표면 장력에 이 슬랙 라인을 태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로드를 추스리면서 액션을 주면 보다 제가 원하는 공략 지점을 벗어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팀버 브러쉬 끝자락 엣지면을 제가 공략을 하고 싶어요. 던졌어요. 그때 슬랙 라인이 바깥쪽을 향해 있다라면 액션을 주면 벗어나서 오겠죠. 근데 지금 조금의 바람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치고 나서 슬랙 라인을 커브 엣지 쪽을 향하게 컨트롤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엣지 쪽으로 루어가 막 오겠죠. 그럼 커버 속에 있던 베스가 나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붙었다가 나가는 채비를 따라와서 바이트를 해줄 확률이 생기겠죠. 이 간단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이 테크닉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폴링 낚시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폴링 같은 경우는 루어가 착수가 돼요. 그 상태에서 똑바로 여유줄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프리폴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텐션이 없어요. 여유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자운동호의 원리처럼 커브 폴링을 하게 됩니다. 그쵸? 이 두 가지 특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프리폴링과 커브 폴링이 있어요. 그러면 제 몸을 기준으로 제가 장애물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폴링 바이트가 났을 때 목샷이 많이 납니다. 바이트를 모르고 캐스팅을 하고 대부분 슬랙 라인을 많이 줍니다. 그쵸? 인위적으로 막 줘요. 그런 상태에서 슬랙을 추스리고 액션을 주려고 하는데 묵직하던지 라인이 이미 저기가 있는 경우, 그때 훅셋을 했을 때는 베스가 꿀떡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커브 폴링 상태일 때는 착수와 동시에 여유줄을 안 주죠. 커브 폴링은 착수와 동시에 그냥 잡고 있어서 라인에 슬랙 라인이 없기 때문에 커브 폴링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바이트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 몸을 기점으로 이 바닥에 있는 고기를 노릴 때 여기에 착수가 됐는데 커브 폴링을 댄다. 그럼 이 스탈이 되죠. 그쵸? 고기가 릴이라고 했을 때 루어가 여기 떨어졌어요. 이탈이 됩니다. 커브 폴링은. 그럼 프리 폴링을 시켜줘야 만나든지 더 넘겨쳐서 커브 폴링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수심을 맞춰주기도 힘들죠. 이런 슬랙 라인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로드를 빼어주어서 주는 슬랙이 있는 반면, 자, 이 상태에서 착수가 됐고 여유줄을 많이 줬어요. 그럼 프리폴링이지만 우리가 바이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포인트를 넘겨칩니다. 넘겨쳤죠. 그 상태에서 커브 폴링이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느냐? 착수가 되면 탑에서 버징을 하세요. 근데 릴을 감지 마시고 로드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착수되자마자 로드를 들어주면 끌려오죠. 이 상태에서 이만큼의 슬랙 라인에 여유가 생겼죠. 이때 다시 로드 팁을 내려주면 원하는 포인트에서 우리가 라인을 풀어주지 않아도 프리폴링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만큼 던졌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두면 커브폴이지만 던진 상태에서 이렇게 로드를 들어요. 그럼 이만큼 끌려왔다가 로드를 내려줘요. 그럼 프리폴링이죠. 쉘로우 구간에선 그냥 착수한 다음에 수면에서 로드를 한번 끌었다가 목표 지점에서 로드를 주면, 그러면 또 좋은 액션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프리폴링을 하고 싶은데 넘겨쳤어요. 근데 끌면서 탑에서 액션을 한번 보여줘요. 쉘로우에선. 그럼 액션을 보여주면 커버 속에 있던 고기가 뭐가 오네 하는데 여기서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쿡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넘겨쳐서 액션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 프리폴링으로 변환하는 이런 테크닉
버징에서도 많이 하죠. 쉽게 말해서 마름 위에 버징을 하다가 마름이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폴링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급 기술이란 그냥 던지고 끌고 줘서 슬랙을 또 많이 줘서 일어나는 프리폴링은 우리가 바이트를 못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프리폴링인데 하이텐션으로 바이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끌어주고 넣어줄 때 그냥 넣어주라는 게 아니라 끌어주고 들어가는 걸 맞춰서 같이 따라 들어가세요. 같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셨죠? 착수가 됐어요. 끌어왔어요. 여기서 로드를 주면 이렇게 돼서 프리폴링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지만 끌어오고 여유줄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닌 이런 느낌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폴링과 로드가 동시에 밀어주면서 일어나게. 근데 대부분 착수시키고 로드를 먼저 줘놓고 기다리죠. 그러면 그냥 훅 슬랙이 많아지죠. 하지만 슬랙을 또 텐션을 잡아서 이 루어가 이탈되지 않을 그런 느낌으로 같이 밀어줍니다. 자, 이런 느낌을 로드웍으로 보여드리면 끌고 넣는데 탁 라인이 폴링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폴링인데 하이텐션 상태죠. 그때 탁 하는 바이트는 프리폴링과 슬랙이 있지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링 바이트를 넣어주다가 툭 하면 바로 훅셋을 했을 땐 목샷이 날 수가 없죠. 그렇죠, 꿀팁이죠. 그리고 좀 깊은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벽에서 러버지그를 하든지 폴링 낚시를 해요. 수심 7, 8m 되는 구간. 그럼 캐스팅을 해서 여기가 직벽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끌어서도 안 되고 막 그렇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줘요. 많이 주고 기다리다가 그럼 앞서 발생한 쉘로우에서 일어나는 프리폴링보다 더 어디서 바이트가 어느 수심에서 오는 줄도 알 수가 없고 딱 다시 텐션 잡으니까 폴링 중에 어디선가 물고 옆으로 가고 있고 채 보니까 목샷이 나 있고 그럴 때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슬랙을 한번 주고 넣어주고 주고 넣어주고 그러면 프리폴링이 또 하이텐션으로 들어가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라인을 쳐서 표면 장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클러치 썸바 테크닉인데요. 자, 캐스팅을 했어요. 직벽이에요. 쳐서 슬랙 라인을 잠가줬어요. 그랬을 때 지금 수심이 얕아서 제가 릴을 감았지만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누릅니다. 이걸 빼주는 게 아닌 그 상태에서 로드로 여유줄을 빼줘요. 많이 빼줄 필요 없어요. 한 1m 정도 빼줘요. 그럼 이 1m가 지금 텐션이 잡힌 거를 폴링이 일어나고 있으면 가라앉는 속도에 맞춰서 팁을 내려줍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또 이렇게 촥 가라앉혀줘요. 그러다가 또 슬랙이 없어지죠. 이러면 또 커브폴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때 다시 클러치를 눌러서 여유줄을 로드로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또 팁을 싹 내리면서 폴링을 주는 거예요. 핸들을 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심이 얕아서 제가 핸들을 감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주 깊은 구간을 클러치를 눌러서 이러한 동작의 반복이죠. 여유줄을 확보하고 넣어주고 확보하고 넣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주는 슬랙을 1m씩 줬다고 했을 때 1m 프리폴링 2m 프리폴링 3m 프리폴링 바이트 훅셋 그럼 폴링 3m지죠. 그러면 3m권에서 폴링 바이트가 일어났다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캐스팅하고 마구 인위적으로 슬랙을 주고 막 가라앉히다가 바이트를 받았을 때 몇 미터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3m권에서 바이트가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 그런 3m권을 카운트다운을 해서 뭐 미드스트롤이라든지 폴링을 볼 수도 있겠지만 3m권의 크랭크베이트를 쓰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패턴을 찾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표면 장력에 슬랙 라인을 쳐서 수면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그냥 이 라인이 예를 들어서 쳐주지 않았다. 그냥 루어만 들어간 상태에서 로드를 뽑으면 그래도 여유줄은 확보가 되지만 하이텐션 상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로드를 끌어주면서 이 루어의 궤적이 살짝은 끌려오면서 떨어지게 되겠죠. 커브와 프리폴의 중간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표면 장력으로 어느 정도 루어하고 막 2, 3m 정도의 슬랙 라인이 물에 닿여 있는 상태라면 이 표면 장력이 라인을 당겨주죠. 그럼 루어는 착수된 그 지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라인의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썸바 컨트롤로 여유줄을 더 확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캐스팅할 때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예전부터 강의를 해서 알려드린 내용이라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서밍의 세 종류 연습법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손을 눌러서 루어가 떨어질 때 완전 떼서 잡는 게 아닌 살짝 스치듯이 대고 있는 서밍. 그러면 루어의 무게로 스풀의 라인을 풀고 나가는 서밍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루어가 떨어지지 않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로드를 들어서, 그쵸, 루어는 그 자리인데 제가 라인만 더 확보를 해주는 서밍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루어도 떨어지고 로드도 올라가는 서로 동시에 서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하지만 루어의 무게만에 의존하는 게 아닌 슬랙라인을 쳐서 표면 장적에 태워주고 그 다음에 빼주면 루어의 이탈 없이 프리폴링을 할 수 있는 슬랙라인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슬랙라인만큼 수심 체크도 되면서 하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프리폴링을 10m권까지도 프리폴링 상태로 내리면서 바이트를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유용한 테크닉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하는 흑색과, 근데 몇 미터권에서 폴링 바이트가 들어온지도 알 수가 없지만 던져서 쳐서 슬랙 뽑아서 1m, 2m, 지금은 감는 거는 감는 게 아니에요. 줄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3m, 4m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바이트가 들어오면 몇 미터권에서 들어오는 바이트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프리폴링을 하건 커브 폴링을 하건 여러분들의 폴링 낚시라든지 뭐 이런 테크닉이 아주 진화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초심자 때부터 몸에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제가 아주 오랜 시절 낚시를 하던 그런 시절에는 물가에서 같은 낚시를 하는 앵글러 보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베스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을 땐 가서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낚시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낚시 인구가 정말 많아졌죠. 그러면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물가에서 같은 베스 낚시를 하는 사람을 보면 반가워서 오히려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갔다면, 요즘은 어때요? 차에서 내리면서 내 포인트 누가 있네? 기분이 새우 젓 같아집니다. 그쵸?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까나리 액 젓 같아요. 그래서 투덜. 그래서 아예 딴 데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저놈이 내 자리에 들어서 낚시를 하고 있다라는 마인드가 또 강합니다. 그쵸? 까나리 액 젓 같네 하면서 가요. 그럼 어때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투덜거리면서도 가서 그냥 낑겨요. 옆에 대낙을 하건 베스를 하건 던져요. 그러다 한 명이 또 오면 점점 이러고 원래 하던 사람 밀리고, 정말 이러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SNS, 인터넷에 올리죠. 낚시를 하는데 내가 끼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덜거리듯. 반대로 이분 상황은 낚시하는데 어떤 팀에서 온 매너 없는 사람이 또 팀복까지 입고 있으면 일이 커지죠. 그런 식으로 일이 빈번한데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야? 내 자리인데 누가 있네. 지금 놓고 나왔더니 이쪽이 그래 안 돼. 뭐야? 처음 본 사람인데. 좀 걸렸어. 그래? 크로스. 되게 눈치 없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지? 이쪽으로 던져봐. 각도가 안 나와. 각도가 안 나오네. 캐스팅을 내가 못 하겠네. 진짜. 낚시하자. 저기가 렁크 나오는데. 저기. 뭐 걸린 것 같아. 저기가 바로 렁크 포인트. 있죠.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내 자리에 주인은 없는 거지만 누가 있어 기분은 나빠요. 하지만 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은 투덜거릴 사람 없어요. 낚시에 좀 괜찮겠어요? 예, 얼마든지. 예. 예. 하면서 밀어내요. 그럼 돼요. 안녕하세요. 네. 같이 해도 될까요? 네, 같이 하세요. 저기서 어제 많이 나. 이거 많이 나온다. 액션 좀 좁네. 많이 좁은 거 같아. 많이. 너무 좁네. 좀 잡으셨어요? 네. 좀 좋은 거 같아. 어떻게 많이 나. 좁아. 너무 좁네 진짜. 너무
좁아. 아, 저기서 쏘야 되는데. 저기 쏘죠, 2명.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쫓아내면서 한다. 그럼 싸움이 나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희한해요. 극과 극의 그런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도 안 섞은 상태로 낚시를 하면 서로 이런 막 좀 몸싸움 들어와. 막 이런 느낌의 피지컬 밀리면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멱살도 잡히게 되죠. 하지만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인상 더럽고 험상궂은 이런 사람에게도 먼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쵸, 낚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하십시오. 근데 제가 여기 뭐 좀 자주 오던 장소인데 뭐 좀 어떻게 좀 던져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할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제가 조금씩 가면, 그쵸? 싸움은 안 일어나요. 속으로 기분이 까나리 액젓 같아도, 그쵸? 이런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여기 혹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어보죠. 그러면 제 영역 밖에 고기가 나오건 안 나오건 모르는데 치웁니다. 저기 엄청 잘 나온다. 저기요.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먼저 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개념이 없이 붕어찌 옆에 막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대낙 조사원님들이 이런 얘기 하죠. 저기 가면 뱃수 엄청 잘 나온다고. 절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속아서 가는 마인드가 아니라 비켜달란 얘기죠. 자, 이게 정말 재밌게 그냥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즐거운 취미 낚시, 스포츠 피싱으로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이러한 낚시가 같은 앵글러들끼리 신경전하고 기분 나쁘고 혹은 다른 장르의 낚시인과 똑같은 낚시라는 테두리 안에 있음에도 붕어를 좋아하고 베스를 좋아하고 하지만 다 낚시죠. 그럼 다 친하게 어우러서 지낼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같은 낚시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늘 시비가 생기고 투덜거리고 할까요? 하지만 먼저 건넨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양회, 그쵸? 이런 사소한 에티켓을 그냥 발휘를 해 보신다면, 그쵸? 거기서 뭐 좋으신 분들 커피도 대접해드리고,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먹고 하라고 막 고기도 구워주시고 이래요.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리는 없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토너먼트에서도 내가 연습해서 여기서 100마리의 런커를 확인한 포인트라고 하지만 다른 프로가 먼저 그 자리 들어와 있어요. 속으로는 내 자리지만 그 프로 거예요.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근처에 가서 제가 낚시를 한다, 양해를 안 구하면 아웃입니다, 바로. 그렇지만 아마추어 그냥 일반 즐기는 낚시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로 베스 낚시는 스포츠 피싱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한 에티켓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안 그런 현실. 그리고 우리 일행이 많고 먼저 하던 분들이 1명이라든지 2명이에요. 그럼 막 쪽수로 막 시끌시끌 밀어붙이죠. 그러면 시끄러워서 또 가요. 이게 상당히 민폐거든요. 저도 간혹은 막 무리지어서 낚시를 갈 때 그런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 하고 같이 하자 하고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제가 그냥 뭐 당부 이런 게 아니라 낚시 선배로서, 나이로서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라든지 낚시를 저보다 늦게 시작한 후배님들에게 절대 낚시를 할 때 먼저 낚시하고 계시는 어떤 모든 장르의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고 낚시를 하라고 진짜 선배로서, 형으로서 진짜 이거는 명령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또 낚시를 하면 서로 기분이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고 먼저 하시던 분도 기분이 좋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는 생판 남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친구가 돼서, 낚시 친구가 돼서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렇게 같이 즐겁게 낚시를 이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모습이겠죠.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필수. 뭐 라인 크로스, 내가 여기를 또 와서 던지고 있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던지고 그냥 속으로 진짜 막 이렇게 되죠. 근데 속으로 말도 못하게 그러다가 그럴 때는 이렇게 말이 좋게 안 나가요. 제가 여기 던졌는데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도 뻘쭘하죠. 막 어색해져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넘겨친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요즘 필드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낚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 앞이라고 할 지언정 매너, 탁. 제가 일로 던져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서로 영역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후에 그렇게 낚시를 하셔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즉, 베스 낚시, 스포츠 피싱, 그쵸? 매너가 뱃설을 만듭니다. 매너가 뱃설을 만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낚시를 하면서 몸에 익히면 그런 안전적인 요소라든지 낚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들을 몇 가지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죠. 에티켓, 매너가 백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쓸 수 있는 실전 테크닉, 바로 폴링 낚시를 할 때 유용한 그런 몇 가지 기법들을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테크닉들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풍 프로덕션 서은찬이었습니다. 사장님, 아, 예. 좀 옆에서 같이 낚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디 사시게요? 저기 여기서 한 100m 떨어진 데 같은데 좀 저도 옆에서 낚시 좀 해도 될까요? 뭐 굳이 100m까지 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 좀 제가 좀 던져서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잡으세요. 네. 뭐야? 뭐야? 아, 100m 밖에 사는데 굳이 허락을 들어와? 저 사람 뭔데? 누가? 알아? 몰라요. 매너 있는 것 같은데 100m 밖에 산다고 굳이 허락만 들어오네? 100m? 네. 동네 바보 형이야? 약간 이네 저거. 그러니까요. 대박. 대박. 100m? 응. 미쳤다. 레알? 미쳤다 진짜. 아, 허락만 들어올만 하네. 맡아야겠다 야 진짜. 그러니까. 대박. 100m를 던져. 100m 던졌어.